자, 오늘은 재회 성공 사례입니다. 재회 성공 사례 같은 경우는 워낙 무슨 작성을 해줘야 된다는 의무도 없고 기준도 없기 때문에 사실 재회 성공만 했다고 저한테 이제 쪽지 주시는 분들은 많은데 사연을 적어주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적어주신다고 적어주셔도 이제 사연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회를 성공하시는 분들이 적은 게 아니라 재회를 성공을 하셔도 연락이 없거나 사연을 적어주시지 않는 것일 뿐 성공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일단 이분은 9개월 만에 재회를 하신 분이고요. 여성분입니다. 나이는 32살, 은평구에 살고 계시고 남자친구는 31살, 경기도에 살고 있고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저한테 상담 오셨을 때도 헤어질 때 사내연애 커플이었어요. 이번 연도 8월 달에 이제 재회를 성공하셨었고, 짧게 2개월 정도 연애를 하셨었고, 헤어진 건 작년 11월경에 헤어지셨습니다. 사연자님께서 적어주신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시온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사내연애 제외한다고 시온님께 4번이나 전화 상담을 요청했던 땡땡땡입니다. 재회에 성공하게 되었어요. 사실 꼭 재회를 해야겠다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모든 걸 내려놓으니 재회가 됐던 것 같아요.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재회 성공 사례도 업로드를 해주신다면 작성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셨고 밑에 쭈루룩 써주셨습니다. 막상 글을 쓰기 시작하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헤어진 건 11월경이고 마지막 연락 시점은 2월까지 굉장히 많이 집착하고 매달렸었어요. 시윤님께 첫 상담을 받고 난 게 3월부터인데 남자친구의 심리를 듣고 나니 제가 정말 너무 많은 것을 모르고 있었구나 하며 자책의 단계에 빠져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상담을 받고 괜히 남자친구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 알지만 괜히 피하기도 하고 남자친구도 저를 굉장히 불편해했고 서로 눈길도 주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멘탈이 너무 망가져 있는 상태라 남자친구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 부여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시온님에게 상담을 받다 보니 나름 멘탈도 괜찮아지고 있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행동을 해야 될지 알아가니 점점 상대방의 반응을 신경을 쓰지 않게 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내 연애고 같은 부서이고 같이 계속 말을 섞을 수밖에 없는 관계이기도 하니 멘탈이 안 좋았었는데 점점 제 감정에 집중하고 제 감정에 충실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멘탈이 정말 안 좋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사내 연애 자체가 이래요. 같이 계속 얼굴을 봐야 하는 상태고 말을 섞어야 하기 때문에 태도 변화라는 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재접근이라든지 뭐 데이트 잡는 연락이라든지 상황에 따라 무궁무진하게 변수도 너무 많고 오랜만에 연락하는 일반적인 이 재회 사례랑은 사내 연애는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내 연애 재회라는 게 쉽기도 하고 엄청 어렵기도 합니다. 태도가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멘탈이 그냥 마냥 안 좋은 사람이라기보다는 멘탈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사실 놓여 있는 거죠. 그렇게 제 감정에 충실하다 보니 서서히 저의 생활 패턴을 되찾기 시작했고 자신감도 생기기 시작했고 스트레스가 좀 완화돼서 그런지 다른 남자에게도 만나볼까 하는 생각도 들고 무조건 내가 재회를 해야 되나? 생각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떠나서 전 남친과 계속 인사를 안 하는 것도 시온님께서 궁극적으로는 문제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셔서 하루 정도 고민한 후에 대범하게 행동해보자 하고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뭘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5월달쯤부터 인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맨 처음엔 좋은 아침이야 라고 얘기했더니 남자친구가 절 쳐다보더니 시선을 회피하고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기분이 조금 상하긴 했지만 시온님께서 90%의 확률로 남자친구는 인사는 쌩깔 것이다. 하지만 제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자신도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하니 그럴 것이다 라고 해주신 걸 생각한 덕분에 그렇게 멘탈이 망가지진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니 그런 반응이 귀엽게만 느껴지더라고요. 여기서 사연자님 멘탈이 완전히 전이랑 바뀌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좋아졌었습니다. 제가 인사부터 시작해보세요 할 때는 그때는 죽어도 못하겠다고 하시더니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딱히 인사를 안 할 사이인가? 왜 공적인 회사에서 인사를 안 해야 되지? 생각이 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총 3번을 남친이 제 인사를 쌩을 깠어요. 그래도 굳이 신경 쓰지 않고 꾸역꾸역 인사는 했습니다. 제 인사를 씹어서 자신도 눈치가 보이는지 저에게 괜히 자리에 앉으면서도
절 힐끗힐끗 쳐다보거나 절 보고 더 도망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담 때 시온님께서 기분 탓이 아닐 거라고 하셨고 지금 마음가짐이 변하지 않는다면 좋은 상황이 연출될 거라고 하셔서 이대로 밀고 나갔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금요일 날에 인사를 했을 때 사건이 또 터졌었는데 남자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갑자기 인사를 하느냐, 불편하다, 인사 안 해도 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남자의 심리를 꿰뚫고 있어서였을까요? 반응이 귀엽게 느껴지던 판에 이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상황이 맞지 않게 웃겼어요. 그래서 씩 하고 미소만 짓고 지나갔습니다. 이미 남자친구 입장에선 황당하고 그 당시 화가 날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들었는데 별로 상관은 안 했습니다. 어떤 얘기에도 사실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거든요. 아마 이 남자는 사연자님 대처 능력을 보고 자신이 소인배인가? 하고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뭔가 자존심도 굉장히 상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연자님이 여유있게 웃고 간 걸 아마 본인은 비웃음이라고 판단을 했었을 겁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도 감정적으로 굴어봐야 자기 손해라는 걸 깨닫겠지만요. 그렇게 역시나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남자친구가 저에게 득달같이 말을 걸더라고요. 그래, 아깐 내가 미안했다. 근데 요즘 기분 좋은 일이라도 있나봐? 라고 말을 걸더라고요. 그 말에 그냥 요즘 기분 좋아. 밥 안 먹어? 라고 얘기하니 속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심 먹으러 가려고 했더니 남친이 왜 혼자 먹으러 가냐며 같이 먹으러 가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반응에 사실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속이 안 좋다고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친구랑 약속 있다고 얘기하고 혼자 커피숍에서 업무를 보러 갔습니다. 그때 다시 회사에 들어갈 때 속이 안 좋다는 말이 기억나서 구론산을 편의점에서 하나 사다가 남자친구 책상에 놓아뒀어요. 여기서 여러분 보면 태도의 변화, 이 눈빛, 제스처, 여러분의 표정 이런 것들이요 상대방과 굉장히 불편한 사이를 이렇게 한 번에 허물어 버립니다. 지금 사연 보시면 단 몇 시간 만에 남자가 굉장히 호의적으로 변한 걸 볼 수 있어요. 그 몇 달간을 서로 굉장히 어색해하고 불편해하고 이랬었는데 여유 있는 태도 한 번에 남자의 경계심이 와르르 무너졌죠. 지금 상황을 보면 이 남자가 오히려 이제 사연자님의 행동 하나하나에 엄청난 의미 부여를 하게 될 겁니다. 이미 남자는 사연자님의 프레임에 끌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남친은 이게 뭐야? 하더니 속 안 좋다며 그냥 밥 먹고 오는 김에 마시라고 하고 업무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카톡으로 고맙다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딱히 답장도 하지 않았고요. 이거는 꼬리를 너무 잘 흔들고 있어요. 사연자님 행동을 보면 미끼를 엄청나게 잘 던져놔요. 작업은 항상 적극적으로 그리고 무관심하게 잘 지키고 있습니다. 고맙다 이렇게 연락이 왔을 때 그 연락 한 번에 또 의미부여하면서 연락을 이어가려는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딱 의미부여도 안 하고 자신이 해야 될 행동에만 집중을 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멘탈이 굉장히 좋아지셨다는 걸 볼 수 있죠. 이 상황에서 남자가 이거 사줬다고 불편해해도 사연자님은 되게 행동 잘하셨을 거예요. 지금 사연자님이 이런 써주신 글을 보고 행동 패턴을 분석을 해보면 되게 재밌는 게 자신이 뒤에 감당해야 될 후폭풍을 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페이스를 잘 유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편해 하더라도 그 뒷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알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론산 사주는 게 별거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사실 재회를 하는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하나하나에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난 고민을 하게 될 거란 거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사연자님은 제가 말하는 이것 자신에게 포커스를 맞추어라 너무 잘 지키고 있습니다. 결과야 어찌됐던 자신의 행동을 의심하면 안 돼요. 자신의 행동에 의구심만 가지고 비난을 해서 좋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는 무탈하게 지냈고 시온님께 상담을 드렸습니다. 일주일 뒤에 같이 점심 약속을 잡고 둘이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라고 하셔서 일주일 뒤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오늘 퇴근하고 뭐 하냐고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날은 제가 컨디션이 좀 안 좋은 날이어서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다. 다음에 상태 좋을 때 보자 했더니 남친이 약간 실망하는 표정?
짓더니 알겠다 라고 했고 3일 정도 뒤에 제가 오늘 퇴근하고 시간 나면은 내가 아는 맥주집이 있는데 가자, 여기 되게 맛있어, 가볼래? 라고 했더니 남친이 아니야, 됐어 라고 하고 절 피하더라고요. 이때 시호님께 마지막 상담 요청을 드렸고 이미 전 남친은 제 반응에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자기 나름 스스로 굉장한 용기를 내서 약속을 잡으려고 했던 건데 제가 자기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거절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남친 멘탈이 이미 너덜너덜한 상태일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사실 이 상황 자체를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과연 누가 비상식적인 상황 대처를 하고 있는가 살펴보면 지금 전 남친이죠. 뭔가 나도 컨디션이 안 좋아 이런 것도 아니고 아니야 됐어 라고 삐진 티를 낸다는 건 사연자님의 프레임에 완벽히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인들은 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딱히 안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작업을 좀 더 뒤로 미뤄야 될 뿐이죠. 그래서 한 달 정도 더 여유있게 지켜보다 약속을 다시 잡아보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음날 제가 인사를 하자 전 남친이 또 절 피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때 전 남친에 대한 제외 욕구가 많이 사라졌었습니다. 실망이라고 할까요? 솔직히 이때 전 남친 반응 보고 너무 찌질하다고 느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사연자님 멘탈이 이 정도 됐기 때문에 전 남친 행동이 이제 너무 볼품이 없어진 거예요. 나는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아서 데이트를 거절했을 뿐인데 전 남친 스스로 엄청나게 의미부여를 하고 멘탈이 망가졌다는 걸 뜻하거든요. 사연자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찌질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봐도 남친 반응이 좀 그래요. 그래서 인사도 하기 싫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집어치우자 하는 생각으로 다음날부터 그냥 저도 기분이 언짢아졌는데 시간이 또 어느 정도 지나니 그냥 그러려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밤에 전 남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날 가지고 노는 거면 이쯤에서 그만둬라 라고 얘기를 하더니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넌 내가 가지고 놀면 가지고 놀아주는 사람이냐? 이런 식으로 혼자 답을 내고 연락할 거면 연락하지 마라. 너 되게 이런 사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실망이다 라고 얘기하고 끊어버렸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인데 정말 의미부여를 혼자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리를 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대처를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사연자님께서 대처를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저는 다음날부터 딱히 인사도 하지 않고 눈만 마주치고 지나갔어요. 이 와중에도 또 눈은 마주쳐요. 뭔가 이렇게 저도 감정을 표출했는데 아무렇지 않게 인사하는 건 상황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하지 않은 날 점심을 먹고 돌아오니 커피와 쪽지가 남겨져 있더라고요. 그땐 내가 잘못 생각했다, 미안하다 라고 쪽지도 써놓고 제 자리에 그렇게 커피와 쪽지를 놓아뒀습니다. 그래서 남친 자리로 가서 으이그 요즘 힘든 일 많냐? 하면서 점심이나 먹으러 가자 라고 하니 남친이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기가 막힙니다. 네. 지금 사실 제 3자의 입장에서 상황만 놓고 보면 저한테 이제 배우신 분들은 뭐 게임이 끝난 상태다라는 게 보이죠? 남자가 질질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파스타집으로 향했고 남친과 정말 몇 개월 만인지 감개무량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설레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기분 좋은 티를 팍팍 냈고 남자친구도 기분이 많이 풀렸는지 말도 많고 많이 웃더라고요. 네, 이제 친밀감의 관계가 형성이 된 겁니다. 이제 진짜 작업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점심 약속이 끝날 때쯤 시우님 유튜브 영상처럼 다음 퇴근하고 약속을 잡았고 제가 가고 싶다던 맥주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별일 없이 데이트를 하게 되었고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제가 너무 180도 달라진 사람이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때다 하고 제 진솔된 얘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사실 너랑 헤어지고 많이 힘들었어. 서로 이해한다고 했지만 서로 이해하지 못했고 존중하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연인 사이의 감정이 우리가 완전히 끝났었다는 거,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솔직히 너 피한 것도 있지. 근데 받아들이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 이렇게 우리가 다시 사이가 좋아질지 누가 알았겠어. 안 그래? 신기하지 않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 태도가 상상이 돼요. 사연자님께서 어떤 제스처와 어떤 눈빛과 어떤 행동으로 이렇게 여유롭게 말했을지 상상이 됩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도 얘기했어요. 맞아. 솔직히 나도 마음이 편찮았어. 내가 이기적으로 생각한 것도 있고 죄책감도 많이 들더라. 많이 힘들었어. 그렇게 너도 마음고생했다니 괜히 미안해지네. 남친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젠 괜찮다니까 뭘 너 맨날 미안해하냐? 가끔 이렇게 시간 나면 맥주도 한잔하고 누나한테 고민도 털어놓고 임마 오늘도 때깔나게 입고 왔네. 이쁘게 이렇게 입고 와가지고 미안하다는 소리 좀 이제 그만해. 이랬습니다. 그 후로 많은 대화가 오갔고 남친은 정말 저에게 마음이 다 정리된 게 맞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완전히 사연자님의 프레임 안에 갇혀있는 겁니다. 이 남자는. 사연자님 자기의 감정을 너무 담백하게 잘 말할 줄 알아요. 그래서 배운 대로 솔직히 제 감정을 얘기했어요. 당연히 정리가 됐고 인정했으니까 널 이렇게 돼야지. 난 싫다는 사람 굳이 붙잡는 스타일 아니야. 나도 인기녀야. 이렇게 얘기했고 남자친구에게 반응이 계속 오는 게 솔직히 재밌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싫은 건 아닌데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데이트가 흘러가는 게 좋을 것 같지도 않고 상대방이 멘탈이 너무 너덜너덜한 상태인 것 같아서 다음에 다시 분위기를 잡고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야 됐고 나 괜찮은 일식집이 있는데 여기서 오붓하게 데이트나 하자. 어때? 오늘 이쁘게 나왔네. 이렇게 좀 입고 나와. 이렇게 약속을 잡았고 전 남친은 그래 알았어 하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좋습니다. 이 정도였어요? 완전히 상황을 갖다가 지배하는 상황의 지배자예요. 불려우가 그 뒤에 남친에게 오늘 고마웠어 라고 카톡이 왔고 굳이 연락을 이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응 잘 들어가 이러고 짧게 카톡은 마무리 지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좋습니다. 이러니 뭐 이 남자가 안 넘어오고 백이겠습니까? 그리고 회사에서도 그 뒤로부터 엄청 친숙해졌고 저한테 장난도 치기 시작했어요. 또 일주일 언제 기다리냐며 저한테 내일은 시간 안 되냐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이때부터 제 애는 끝났다. 고백 타이밍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황 너무 좋죠. 그렇게 일주일 뒤에 퇴근을 하고 일식집으로 오게 됐고 남자친구는 집에 가서 씻고 온다더니 제가 입으라고 한 대로 입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칭찬을 되게 많이 해줬더니 해볼쭉 했습니다. 그렇게 밥을 먹고 제가 한강 쪽에서 걷자고 제안을 했고 서로 커피 한 잔을 들고 걷기 시작했어요. 이때 남친의 작은 스킨십이 계속 있었는데 야 사귀는 것도 아닌데 선 넘으면 혼난다? 이러니까 알았어 이러면서 시무룩했었고 귀엽네 이러니까 남친이 저에게 이때부터 얘기를 시작했어요.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솔직히 난 아직도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얘기했습니다. 난 항상 너의 자신감 있는 모습이 너무 좋았었다. 그런데 그 자신감 있던 우리 땡땡땡 대체 어디 갔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딱히 이제 제가 중간에서 말씀을 안 해드려도 작업에 이제 도가 트셨죠? 상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윈윈 하는 게 어떤 건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는 내담자분들도 이런 상황에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하고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러라고 올려드리는 거니까요. 그러자 남친이 대뜸 사귀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 입장에서는 사연자님께서 자신감 있는 넌 어디 갔냐 라고 얘기하니까 이 남자는 사연자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다가 자신감 있게 한번 용기를 내보자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감 있게 해본다고 남자가 이렇게 단순합니다.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사귀자고 언제 얘기할 건데? 라고 얘기를 할 참이었는데 막상 사귀자 소리를 들으니 덥석 잡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은 너무 고마워. 자신감 있는 너 어디 갔냐고 하니까 바로 고백하냐? 귀엽네. 근데 나도 바로 확답은 어려울 것 같아. 아무래도 우린 분명히 헤어진 이유가 있잖아. 생각할 시간 좀 줘. 다시 얘기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고 남친은 당연하지. 알았어. 바로 대답해달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서로 20분 정도 더 걷다가 기분 좋게 헤어졌습니다. 솔직히 이때 정말 두근두근하고 감격스럽긴 했지만 감정만 앞서지 말자.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연애를 시작하자는 마음에 점심에 커피나 마시러 가자고 했고 남친은 기분 좋게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커피숍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게 된다면 지켜줬으면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상황이 힘들면 말을 해주는 사람이 난 좋다. 난 숨기지 않았으면 한다. 연락을 서로 잘 못할 때도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최소한 장소 이동이나 누군가를 만날 때 얘기를 해주는 건 당연한 것 같다. 그래야 내가 행복할 것 같다. 라는 기준을 자연스럽게 얘기했고, 남자친구도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 그래서 넌 이렇게 노력해주는 모습이 너무 이뻐 라고 얘기를 하니 남자친구가 나 그만 흔들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사귈 거냐고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오늘부터 1일이라고 얘기를 했고, 남자친구는 카페에서 바로 나가자고 하더니 뽀뽀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라고 하고 회사에 들어갔고 이쁜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현재도 남자친구와 연애를 이쁘게 하고 있고요. 남자친구에겐 결혼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좀 더 사귀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려니 하고 받아주고만 있네요. 사실 시호님이 연애의 기준에 제일 강조하시는 게 무언가를 자꾸 바라면서 원하지 마라. 원하는 것을 추구할 줄 알면서 노력시켜라 라고 하시는 걸 자꾸 되뇌이고, 날 좋아하는 이성들과 나를 싫어하고 회피하는 이성들에게 내 태도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계속 생각해보니 정말 다르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재해를 정말 잘했고 작업을 정말 잘했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제 인생에서 좋은 것을 얻고 가는 거 하나만으로도 내가 어떻게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가게 되는지 알아가는 과정을 거쳤다라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너무 행복하고 만족스럽습니다. 이렇게 사연은 더 끝에 적어주시긴 했지만 저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쓰신 말들이기 때문에 패스하고, 여러분 보시면 이 남자가 갑자기 미쳐가지고 사연자님에게 휘둘리고 호의적으로 다가온 게 아니에요. 결국 사연자님의 태도가 변했고 그 프레임에 휘둘리다 보니까 남자가 감정이 이제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사내 연애 같은 경우는 정말 얼굴을 맨날 보기 싫어도 봐야 되고 정말 이렇게 피하기도 계속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매 상황마다 이 행동 태도가 보여져서 사실 상황으로 따지면 난이도 자체는 사내 연애가 가장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제 헤어진 건 9개월 차에 이렇게 헤어지셔서 재회를 하셨지만 정신 차리고 4, 5개월 만에 태도가 변해서 재회를 하셨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보다 낫습니다. 쉽게 나올 수 있는 태도들이 결코 아닙니다. 자, 사연은 이렇게 마치겠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도 비교적 사연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 연애 비타민 시온이었고요. 감사합니다.